우리나라 단기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게 이제 단기 채권 시장입니다. 단기라고 하면 만기 1년 이하. 먼저 콜 시장이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 그 은행을 중심으로 한 장내 콜 시장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장외 콜 시장이 있었는데 이게 정부 일원화 정책으로 지금 통합이 된 상태고요. 이 콜 시장에서는 은행 및 하여튼 금융기관, 기타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금을 하루 또는 수일 동안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여기 이제 과지급 준비금,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예금 받은 거에서 일정 비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는 중앙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그거를 초과하는 준비금을 과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에 빌려주면서 이자를 챙겨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게 이제 페더럴 펀드 시장에서 그런 그 과지급 준비금이 거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요. 돈을 콜 시장을 통해서, 콜 시장의 유래는, 이 콜 시장은 보통 전화를 통해서 돈을 빌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빌리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콜머니고,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콜론이라고 하죠. 두 번째 단기 채권으로는 재정증권이 있는데, 이게 한국판 Tbill입니다. Tbill. 그러니까 만기가 1년 이하의 국채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Tbill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고 한동안은 이게 발행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2011년 3월에 발행이 돼서 통상 한 달짜리 28일물 또는 두 달짜리 물로 발행이 됩니다. 요새는 언론에 보니까는 꽤 재정증권 활용이 되더라고요. 정부에서 재정 적자 해가지고선 재정증권 시장도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화안정증권 시장은 이게 한동안 단기 금융시장에 아주 메이저 포션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시장인데, 이제 통화량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는 국채를 활용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통화안정증권을 활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RP, 환매조건부 채권과 함께 두 번째로 통화안정계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2010년 10월에 도입을 했는데, 통화안정증권과는 별개로 통화안정계정을 만들어서 기간부 예금으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금의 형태로 그런 방법도 도입을 했고요. 근데 하여튼 통화안정증권은 경상수지 흑자 또는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 이를 환수할 때 통화안정증권을 팔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시장에 있는 돈을 이렇게 흡수시키면서, 유동성을 흡수시키면서 이제 통화량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보통 통화안정증권 만기는 2년 이내고 할인채나 이표채로 발행이 되는데, 공모 또는 상대 매출 방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채권 시장이 이제 요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걸 RP라고 하고, 영어로는 Repurchase Agreement. Repurchase라는 건 재매수, 환매수를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일단 갖고 있는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 지난 다음에 그 채권을 다시 사면서 이자 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거래가 이제 환매 조건부 또는 조건부 채권 시장 또는 RP 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장은 마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부 노력으로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굉장히 아주 단기 금융시장에 거의 제일 활성화된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RP 시장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 증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RP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고객 RP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RP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그 RP를 통해서 이제 통화량 조절하는 그 시장이 또 있고, 참고로 이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RP 금리인데 일주일짜리 이제 RP 금리죠. 정부가 입찰을 할 때 그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지금 2020년 5월인데요. 어저께인가요? 이 기준금리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계속 낮추고 있는데, 선진국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아마 유사 이래로 제일 낮은 그 25베이시스 포인트 낮춰가지고 지금 기준 RP 금리가 0.5%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CDC라는 양도성 예금 증서도 한동안 아주 활성화되었던 그 단기 채권인데 지금은 많이 죽었죠. 정기예금의 유동성을 부여한 상품이고, 은행이 CD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상품이죠. 이 외환위기 있을 즈음에는 CD 시장이 엄청나게 커서 이거를 통화량 지표에 MCT라고 하는 지표에 이제 포함을 시킬 정도로, 그리고 한동안은 지하 경제와 제도권 경제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도 했었고, 또 불법 대출 관행이라고 하는 그 꺾기에 이 CD가 주로 활용이 되기도 했죠. 최근에 CD는 그 사이즈는 많이 죽었지만 이 은행의 변동 대출 금리가 CD 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CD 발행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과거에는 대출을 해주는데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 발행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떤 거래를 전제로 한 어음이 바로 진성어음이고 상업어음이에요. 그런 그 상업어음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어음을 발행하는 그런 어음은 이제 융통어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기업어음이 이제 대표적인 그 융통어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과 관련된 어음이 있고, 이것이 지금은 조금 그 유동화가 또 이제 붐이 일면서 이런 어음들, 또 CD까지 이걸 다 유동화 시켜가지고 기업 어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단기 사채를 발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단기 금융시장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10년부터 14년까지의 자료인데, 그 당시에 단기 금융시장 하면은 이미 여기 이 파란 색깔이 콜입니다. 콜 시장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게 RP인데, RP 시장도 이미 이때 그 굉장히 큰 시장으로 RP 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게 CP고. 그 다음에 이제 CD도 이때만 해도 20조가 넘는, 2010년도에는 40 몇 조가 됐었죠. 그 다음에 요 붉은색이 통한채인데, 통한채도 4, 50조에 이르는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2013년도부터 전단체라는 것이 일종의 전자 단기사채의 준말인데요. 이게 기업어음을 대신하는, 기업어음은 종이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전단체는 그거를 일렉트로닉하게 종이 같은 거 발행 안 하고 전자 시스템 안에 다 저장을 하게 하고, 그 액면가가 기업어음 같은 경우는 보통 10억인데 이런 거는 1억 정도 하는데, 이제 이때 이후로 전단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2019년 말 자료거든요. 여기에 지금 통한체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통한체는 빠져 있고, 이 콜과 RP, CD, CP는 있고, 그 다음에 단기사체가 있는데, 이 단기사체가 지금 녹색인데, 여기에 그 전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분류 방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제일 큰 시장이 CP죠.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장이 이제 CP고, 이것도 이제 유동화 한 CP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P도 굉장히, 파란색이거든요. RP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CD 시장이죠. 이 노란색 CD가 이 2015년 전만 해도 CD 시장이 꽤 컸잖아요. 그죠? 이건데, 이게 44조에서 20조까지 줄어들다가 지금은 뭐 CD 시장이 10조 안팎, 10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누런 게 CD인데, 그 다음에 이제 콜 시장도 줄어들고 있죠. 17조에서 11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기 채권별로 콜 거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콜 금리는 뭐 코로나, 이건 지금 19년도 말 기준인데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2020년 5월에는 지금 더 빠졌죠. 1% 밑으로 지금 빠져요. 콜 금리가 0.5%. 여기 지금 기준금리보다 콜 금리가 한 1 베이시스 포인트 크다 그래. 1 베이시스 포인트가 100분의 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 만약에 기준금리가 0.5%다 그러면 콜 금리는 지금 0.51%가 되는 거죠. 이 콜 금리가 지금 이제 이길물이면 하루짜리. 근데 기준금리가 조금 더 낮은 거죠. 이거는 이제 입찰금리라서 그런 것 같고, 콜 금리는 유통금리거든요. 실제로 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금리. 그래서 기준금리는 일주일짜리 RP 금리이긴 한데, 담보 채권이 있고, 기준금리는 요거는 이제 담보가 없고, 그렇지만 유통금리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약간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0.01%니까 1 베이시스 포인트면 기준금리랑 거의 비슷한 거죠. RP 시장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RP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 보면은 채권형, 19년도 말 자료거든요. 채권형 헤지 펀드와 채권 보유를 늘린 증권사 때문이다. 이게 이제 어떤 식인 거냐면, 이제 채권형 헤지 펀드가 이제 자산 운용사 형태로 돈을 투자자로부터 모으잖아요. 모아서 국채를 사는 거예요. 국채를 사면 그 국채를 담보로 또 돈을 RP 거래를 통해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빌린 거 가지고 또 국채를 사고, 그걸 통해서 또 RP를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확 높아지겠죠. 이런 식의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RP 거래도 늘어난 탓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RP 이것도 유통금리죠. RP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8.1 베이시스 포인트니까 0.081 포인트가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년도 그 스프레드보다 조금 더 확대된 이유는 그만큼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들이 돈을 빌리겠다는 그런 주체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돈을 빌리는 이것도 이제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빌리겠다는 주체가 많으면 그만큼 돈을 더 스프레드를 더 얹어주고 돈을 빌리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CD 시장은 좀 축소가 됐는데, CD는 뭐 그냥 넘어가고, 이 CP랑 그 단기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단체, 조금 이따, 그건 이제 유동화 회사의 정기예금 ABCP 발행 확대로 CP 시장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제 유동화 얘기를 언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서 제가 다시 지금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빡빡하고 기초자산에 정기예금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실제로 원래는 이게 ABS Asset Backed Security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ABCP Asset Backed CP로 이제 만든 거죠. 이제 단기 증권화된 ABS가 바로 ABCP인데 거기에 기초자산에 이제 정기예금이 많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고요. 발행 주체는 뭐 일반 기업도 있고 금융기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CP 금리는 훨씬 더 높겠죠. 기준금리. 그래서 기준금리랑 비교를 안 했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니까 2019년 말에 1.6%까지 이제 떨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뭐 2019년 하반기엔 다 지금 떨어지고 있고 20년 넘어서 더 떨어지는 지금 양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사채가 이게 바로 이제 전단체를 포함하는 시장인데 이것도 AB Asset Backed Short Term Bond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ABCP랑 비슷한 거예요. ABCP를 종이 CP로 발행한 게 ABCP고 ABCP를 전단체로 발행을 한 게 ABSTB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동화된 단기 사채가 글쎄 이것도 좀 는 거죠. 이것도 좀 늘었고 뭐 순상환 규모가 축소돼서 늘었다는 뭐 이런 지역적인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발행 비중에 지금 일반 기업, 금융기관, 뭐 유동화 회사 뭐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 있네요. 발행 만기도 7일 초과 3개월 이내물을 중심으로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3일 이내에 초단기물 중심으로 단기 사채를 발행한다고 하고요. 이 정도 얘기로 우리나라 단기 금융시장 얘기를 마치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유동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